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역 경마.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12월 1일 1위 경마 서울 부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서울 제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만 내용 있는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좀 거론 드리기가 어려운 하루입니다. 결국 내일 일요 경마로 한 번 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주로는 지난주 일요일날 서울은 총 11개 경주 중에 10개 경주에 선행을 나가는 마필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딱 1개 경주 선행마가 입상을 했죠. 그 정도로 지난주 서울은 선행마가 몰락하는 주로, 하지만 오늘은 선행을 나가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이런 애들이 나가면 그대로 다 돌려냈어요. 주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로에는 많은 염화 칼슘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럼 눈이 녹아내리면서 수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포화주로. 결국 주로는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내일 일요경마까지 이 상황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략을, 내일 일요경마는 주로에 맞추는 전략을 세우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필 능력을 좀 우선시 하기보다는 경계를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마필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가 유리한 마필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주로가 바뀌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현장에 나가면 많이 춥습니다. 내일 또 그랑프리 경주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현장을 찾아주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만, 추운 날씨 속에 몸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우리 회원님들의 주머니를 채워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요경마 이제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최대한 힘을 한번 몰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1일 서울 부산 바로 들어가겠고요. 승부 경주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울 부산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로텐 11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10경주가 오늘 A급 관리마가 출전합니다. A급 관리마 놓고 승부하겠고요. 서울 11경주가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부산은 3경주, 5경주, 그 중에서 5경주가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서울 1경주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2세 신마 한정 루키 경주로 또 출발을 합니다. 4번 탭딘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싹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순발력도 있고요. 그리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 데뷔전부터 충분히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탭디는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고, 2번마 문학벨, 요 녀석은 걸음을 좀 많이 감춰놨어요. 끝번 게이트에서 발주도 약간 늦었고 시종일만 외곽만 돌리면서 걸음을 좀 죄놨는데 기본 걸음 괜찮더라고요. 발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냄새가 나는 녀석이라 문학벨은 필히 오늘 후차권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1번마 학산 스피드, 요 녀석은 발주가 문제입니다.
힘빨은 있어요. 오늘 데뷔전 초반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학산 스피드도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제가 다른 마필들은 보지 않아요. 이렇게 딱 3마리만 봅니다. 탭딘, 문학별, 학산, 스피드 이렇게 3두만 보고 있기 때문에 3마리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1 초원 돌풍이 인기 1위입니다. 이 녀석의 능력 평가를 먼저 해보고 갈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는 걸음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마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걸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만으로서 이 녀석을 놓고 축으로 공략을 한다는 건 조금 부담 요소가 있어요. 얘는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마 코탑. 오늘 정제 상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앞선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라 이 녀석이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코탑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외곽에 있는 8번 천지마켓 13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 기복마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내용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연속성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인다면 얘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돼요. 천지마켓은 안고 가겠습니다.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제가 좀 이번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따로 좀 있는데, 한번 스위치 파워입니다. 얘를 세게 봐요. 부산에서 김혜선이를 데려다 앉혀놨습니다. 이 녀석의 데뷔 전부터 행보를 보면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발주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발주는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게이트가 괜찮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를 통해서 최근 원활한 발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오늘 초반에 좀 말끔하게만 스타트를 좀 끊어내면 선두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보여줄 발주 능력은 더 있고, 부산에서 혜선이를 데려다가 앉혀놨고, 의지도 괜찮아요. 그럼 3위 보여줄 거는 분명히 더 있다. 이경주는 스위치 파워를 주목을 하겠고요. 김혜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2세 루키 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부산 1경주는 축이 좀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축은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후차권 한 자리를 놓고 굉장히 혼돈도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5번 영스카이워커. 얘는 인정을 좀 해도 좋다. 지난번에 벌마킹 맹룡에게 좀 덜미를 잡혔는데 오늘 출전마들의 면면을 보면 영스카이워커를 넘어갈 만한 마필은 없어요. 분명히 능력 차이가 좀 납니다. 갭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영스카이워커는 충분히 오늘은 입상권 한 자리, 저는 대가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영스카이워커는 의심하지 않고요. 결국 5번의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혼돈도가 좀 있는 경주인데, 저는 조금 시각을 넓힐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배팅 성향에 맞는 마필들을 고르면 돼요. 제가 다 알거든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또 고배당들을 반면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저배당 쪽에 우선적으로 승부를 보고 고배당은 받쳐가실 것이고, 이런 전략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각자 성향에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돼요. 제가 후차권에서는 10개 한 4마리 정도로 봅니다. 3번 플라잉 덕함, 4번 승천 하는 해, 6번 브리도 카미트, 8번 윈드 미드까지. 요렇게 4마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4마리의 전력을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4마리의 전력이 저는 엇비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베팅하시면 돼요. 영스카이워커는 대가리입니다. 3, 4, 6, 8은 고만고만한 전력들. 그럼 이런 애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좀 보시고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말들을 골라서 베팅하시면 돼요. 요 4마리면 후차권 정리됩니다. 저도 이번 일경주는 영스카이워커를 축으로 놓고요. 3, 4, 6, 8 요거 다 동등하게 못 들어가죠. 결국 한 마리를 잡아내서 주적으로 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경주는 영스카이워커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진겸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전력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직은 걸음 자체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들이 없다 보니까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들을 축으로 공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 대비해서 가장 좀 신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이런 유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딱 한 마리가 좀 눈에 보여요. 저는 그 녀석을 놓고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마필은 1번 남촌타운, 2번 플래시 골드입니다. 이 두 마리를 보면 남촌타운은 지난번에 대상경주를 다녀왔죠. 대상경주에서 별다른 모습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내용도 크게 특이사항이 안 잡혔어요. 단지 지난경주 대상경주를 다녀왔고 오늘 편성이 해볼만 하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단순히 팔리는 것 뿐이에요. 뭐 이런 유형들 축마로서는 분명히 부족감이 있습니다. 안고 가야 되겠고 이번마 플래시 골드는 직전 경주 내용은 좀 냄새가 나죠. 코지기수가 발주부터 꽉 눌러놓고 특히 초반에 옆에 있는 마필들에게 채이기까지 하면서 후미권으로 밀어놓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팔립니다. 하지만 플래시 골드도 안정감이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두 마리 다 안고 가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 3번마 럭키사니는 제가 이런 유형들은 잘 알죠. 540kg대 체구가 굉장히 커요. 이런 애들은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필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현장에서 본 체중을 유지하고 나오면 현재 능력 그대로. 만약에 체중이 10kg 정도 이상 불어나오면 안 봐도 돼요. 반대로 10kg 정도 체중이 빠져나오면 세게 봐야 됩니다. 럭키사니는 제가 언급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놓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10번마 엘리트 피스는 연투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팩트가 없단 말이에요. 얘도 연투까지 한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한 번 더 안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는 이번 경주 대비해서 가장 신장세를 한번 오름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제가 공략을 할 텐데 그 중심에 있는 녀석이 8번 태기상킹입니다. 실전 3번째예요. 데뷔전에서는 그냥 걸음만 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뭔가 좀 해보려다가 편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딱 착순. 하지만 이 녀석은 데뷔전보단 지난 경주 내용이 좀 더 나았다. 결국 실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 태기상킹. 그럼 저는 이번 경주 다른 녀석들은 정체를 보일지언정 태기상킹은 늘어난 신장세, 걸음을 더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경주는 8번이 복병마로서 노림수로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얘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박태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2경주는 인기만 안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3마리 정도면 끝이 나는데 워낙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주는 베팅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또 우리 여러분들께는 제가 추천 맞고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3마리면 끝이 난다. 그것도 있기만 해서 한번 6이어로 7번 빅조스 11 윈드타임 얘까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3마리를 동등하게 배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얘네들이 박스권 2위, 3위에요. 그럼 이 경주는 결국 중심을 잡아놓고 X 2방 이상은 배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심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3번 6 히어로입니다. 다실바 기수로 기승자가 바뀌어있죠. 일단 의지가 좋아졌고 지난 경주는 1300 이번엔 1200 100m 차이입니다만 이것도 그냥 관과해서는 안 돼요. 지난 10월 6일날 1200 거리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다가 지난 경주 1300 거리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적정 거리 거기에 등자까지 좋아졌다. 그럼 6 히어로가 분명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경계 상황까지도 앞에도 좀 풀어갈 수 있는 녀석이라 이번 이 경주는 3을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총 4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5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고배당을 노릴 겁니다. 직중경주의 제 관점에 좀 걸린 녀석이에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런 녀석들은 그냥 가면 안 돼요. 적중을 하던 적중을 하지 못하던 노림수가 걸렸을 때는 과감하게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배당 승부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작은 소액이라도 큰 환수를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놓고 떼는 중심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안고 가면 돼요. 1번 토네르가 있고요. 5번 승리공주 거기에 7번 탱그리 4번 푸아레그 9까지 요 4마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면 되겠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강하게 노리고 있는 고배당 복병 마필 축으로 갈 건데 9번 신의 운명 얘를 노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최근의 행보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9월 8일날 1700 거리를 통해서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렇다 보니 10월달에 바로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강단형 마필이 아니죠. 바람 부니까 바로 꺾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경주는 1400을 쓰죠. 하지만 신의 운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거리보단 1700 이상 장거리에 좀 더 어울리는 각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특히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 게이트가 외곽입니다. 무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참죠. 초반에 제어 들어가고 그리고 뒤로 밀립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승부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코나 돌고 직선 들어가죠. 꼬린 지점 200m 전방. 그래도 뭔가 액션은 해야 돼. 이미 경주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만 재결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마필 약간의 추진을 가하니까 움직이더라. 예사롭지 않더라. 걸음이. 그리고 경주를 끝마친 겁니다. 그럼 이런 유형들은 제가 본 시각, 제가 본 관점대로 거리를 늘려야 돼요. 각질적으로 장거리가 낮습니다. 이미 지난 경주 어느 정도 각구시가 있었던 유형. 걸음은 살아있었다. 이번에 1800. 분명히 이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번 경주에 숨겨놨던 각구시 행태. 저는 여기서 한번 풀어낼 거라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대들이고 해볼 수 있는 조건이다. 신의 운명을 저는 세게 보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갈 겁니다. 대가리로 공략을 할 겁니다.
이동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을 노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전마들의 면면을 보면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줄 만한 그런 전력형, 강단형 마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오늘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먼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인기바로 팔리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열하나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승급전이죠. 선행을 가야 돼요.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안쪽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열하나 올타임 레전드가 비록 외곽 게이트에 포진은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한번 선행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0일은 오늘 선행을 나가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5번마 아스트로킹 오랜만에 나오죠. 공백 여파가 문제인데 재검 때 모습을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컨디션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5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8번마 강서불패 얘는 최근 행보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고 있죠. 결정력도 좀 못 보이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강서불패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겠고요. 1번만 모스트래피드가 기복형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를 통해서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 오늘 게이트 조건이 좋죠. 안쪽에서 흐름을 좀 잘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라 얘까지도 수차권에서는 노려봐야 됩니다. 결국 이 4마리 정도면 너끈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는 머리축입니다. 2번 하늘의 뜸. 드디어 이 녀석에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녀석으로 말하자면 잠수형 마필이에요. 걸음을 꽉 잠궈 놓고 있죠. 이런 유형들이 이제 뛸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기본적으로 전개가 잘 풀려야 돼요. 최근에는 게이트 조건이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를 받다 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2번 게이트 더없이 좋은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녀석은 수면 밑에 걸음을 잠궈 놓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유형들이 이제 전개가 잘 풀렸을 때, 선두권에 잘 나왔을 때, 이럴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포된 걸음을 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전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선두력이 있어요. 발주만 정상적으로 끊고 코너까지 정확히 그 흐름을 물고 오다 보면 이런 애들이 내포된 걸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선에서 힘을 낸다. 그래서 배당을 터뜨린다. 이번 하늘의 뜸이 오늘 그 기회를 잡았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11 올타임 레전드 5번 아스트로킹. 자, 얘네들 쪽에 주력 승부를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모스트 래피드 그리고 8번 강서불패까지 관심권이고 오랫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번 하늘의 뜸이 오늘 기회를 부여받았다. 부산 첫 번째 승부경주의 축은 하늘의 뜸이고요. 홍경윤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세마필 2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 우승 진리 외곽에 8번 원펀치 드래곤. 2마리의 기세가 당당해요.
오늘 둘 다 승급전이긴 한데 기본빵은 해줄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 두 마리가 지금 최저 배당이라는 거. 그럼 이 한 방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요건은 상대마들이죠. 상대마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요게 관건인데 딱 한 마리가 직전 경주에서 여전히 컨디션이 좋은 녀석이 있어요. 제가 그 녀석을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2번, 8번 두 마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마리를 더 보자라면 9번 쌍옥루까지는 보고 싶어요. 자, 이 녀석이 지난 경주에서 거리를 1400으로 내리면서 뭔가 변화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쌍옥루는 복병마로서는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 7번 태평무입니다. 연투형 기지는 아니죠. 능력적으로 볼 땐. 하지만 얘가 지난번 경주 입상을 하고 나서 이번 경주 대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컨디션이 좋아요. 걸음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컨디션이 직전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지난번 입상했을 때 모습보다도 더 좋아요. 태평무는 약간의 조시가 좀 붙은 모습이에요. 그럼 한 번 더 연투까지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2번, 8번 얘네들을 가장 위협해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태평무다. 한 번 더 연투를 기대해 보겠고요. 조제로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4경주는 축을 좀 인정을 하는 가운데 호차권에서도 한 3마리 정도면은 압축이 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인기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는 불안한 인기 마필은 걷어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처음부터 지워드리진 않을게요. 경주를 좀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축은 2번 오픈 스카이 얘를 인정을 하고 갑니다. 얘는 지난번에 거리를 잘못 썼죠. 1600 승급 전에 너무 긴 거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오판이었죠. 지난번에 외곽에서 단독 선행 갔는데 결국 이 거리를 극복을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적정 거리라고 보이는 1400으로 거리를 좀 잘라냈습니다. 오늘 오픈 스카이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안쪽에 1번만 천하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번 천하건강은 최근에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나간 거예요. 아무런 경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은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픈 스카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차하면은 게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오픈 스카이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1번 천하건강이 정상적인 발주를 끊고 두 마리가 같이 초반에 나온다라면 다실바 기수가 좀 차분하게 1을 압박해 가면서 경주를 풀어간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픈 스카이는 1을 압박해 가면서 선임 능력도 1400은 통할 수 있다. 그럼 1번마 천하건강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2번 오픈 스카이의 압박을 받는 과정,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톱이 될 겁니다. 선행을 못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결국 1은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에 2는 따라가도 된다. 축입니다. 자, 그럼 1을 놓고 풀어가는 거예요. 파트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6번마 판타스틱 드림. 얘가 우선이죠. 현거리 경험도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앞선 전개가 어떻게 풀어나간들 직선에서는 6이 올라오는 조건이에요. 후차권에서는 1순위입니다. 판타스틱 드림
무조건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5번마 윈드블릿은 직전경제 제가 요 녀석을 좀 놓쳤어요. 데뷔전에서는 복병마였죠. 제가 이 녀석을 대가리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중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승급전에 다소 좀 1200이라는 거리가 좀 부담스러워 보여서 제가 이 녀석을 추천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더라고요. 자력으로. 오늘 또 한 번 승급전에 거리가 또 늘어나 있어요. 정말 부담스러운 여건은 맞아요. 하지만 지난 경주 워낙에 좋은 경주력이 나왔기 때문에 윈드블릿은 한 번 더 저는 관심을 가져보고 싶고, 열돌 얼마의 이슈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올라오는 추임력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거리도 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고, 그럼 얘까지도 직선에선 합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4경주는 이번 오픈 스카이 경계에 관계없이 선취입이 다 된다.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는 거고요.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3마리로 압축을 하고 싶은 경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번마 원더풀 제트. 기본적인 걸음은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죠. 워낙에 치고 올라오는 걸음도 무섭고 최근에 기세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걸음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 자질이 좋기 때문에 1400 거리는 약간 증가해 있습니다만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원더풀 제트는 인기마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1번마 스팅 제트. 이 녀석이 오늘 승급전인데 주로 상황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안쪽 주로가 무겁지 않다라면 1번마 스팅 제트는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만 해요. 그런 흐름들은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1번 스팅 제트가 당일 현장 주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 승급전까지도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8번마 스파클링이 관심을 좀 못 받는데 얘는 이번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돼요. 직전 경주 1600 거리를 늘려놓고 승급전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10월 5일날 현거리 1400거리에서 물론 5등급이었습니다만 경주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럼 지난 경주는 거리에 대한 늘어남, 부담이 컸다라는 거죠. 이번엔 다시 한번 적정거리. 그럼 8번 스파클링은 직전 경주 내용보다는 분명히 상승세를 끌어낼 수 있는 걸음은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다른 마필들은 보지 않아요. 10번, 8번, 1번 이렇게 3마리만 보고 있고 3두 내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에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역 5경주도 배당을 2자리 이상을 보고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메인 승부, A급 승부 계속해서 복승식 기준으로 해서 2자리 이상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들은 승부 경주로서, 특히 메인 승부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고요. 당연히 돈이 되는 그런 승부 경주들이에요. 오늘 부산 5경주 메인 승부도 그 정도의 배당을 제가 원하고 있고요. 원하는 만큼의 결과도 따라줄 것 같아요. 당연히 복병마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노려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 녀석을 제가 면밀하게 추적을 했고 그동안에 아직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첫 손질을 보고 있는데 포지션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걸음은 괜찮아. 결국 이런 애들은 타겟을 정확히 만나야 됩니다. 타겟이라는 게 뭐예요? 편성이죠. 흐름, 그리고 전개.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포지션, 그 자리만 확보만 된다면 여기서 결정을 짓는 건데, 오늘 제가 노리고 있는 메인 대가리가 정확한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조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메인 승부로서 정말 가치가 높은 마필이 될 겁니다. 배당까지 두둑하게 안겨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승부 경주를 통해서 복숭식 기주 2자리 이상을 꼭꼭 메이드를 해드립니다. 이번 부산제 5경주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제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2300m 오픈 마령이고요. 2024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랑프리 하면은 우리가 좀 가슴이 좀 설레죠. 1년에 딱 한 번 대한민국 최고의 마필을 가려내는 그런 아주 가장 큰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의미는 깊어요. 하여튼 올 한해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이 그랑프리로서. 하지만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붕괴 일학이라고 할 수 있는 4번 글로벌 히트. 이 녀석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죠. 글로벌 히트는 정말 이 녀석은 저는 단단한 마필이라고 봐요. 그동안 계속해서 대상 경주를 뛰어오는 동안 질병도 하나 없고 병력도 하나 없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물론 26조 방동석 조교사가 관리를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마필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참 이 녀석은 단단해 보이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여전히 전혀 문제없는 컨디션. 글로벌 히트를 아직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대들은 없다. 그리고 이 녀석이 올해 치러진 대상경주 부산광역시장배에서만 아쉽게 투혼의 반석에게 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패예요. 원탑입니다. 아마도 그랑프리를 끝으로 이제 해외 원정길에 제가 나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잘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낼 것 같습니다. 마필 컨디션 전혀 이상 없고요. 기본 능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4는 올해 챔피언이 될 공산이 크다. 저는 대가리로 봅니다. 결국 4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인데 후차권도 압축이 되죠. 기본 사이즈로 가는 겁니다. 그랑프리는 2번 나올 스나이퍼. 자, 지난번에 대통령배에서 글로벌 히트에게 오마신차로 석패를 했는데 당시에 송문길 조교사 다리가 좀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번엔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고 직전보다는 컨디션도 훨씬 더 나아 보여요. 하지만 글로벌 히트를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후차권에서는 1순위 나올 스나이퍼가 되겠고 8번마 스피드형 만만치 않은 녀석이죠. 오늘 글로벌 히트를 두고 후차권에서 나올 스나이퍼하고 충분히 갬블을 떠볼 수 있는 마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 사이즈 있는 마필이에요. 당연히 이 녀석 주목해야 되겠고 7번마 아메리카 골드가 떠오르는 신성이죠. 결국 이 녀석은 무조건 선행을 갈 텐데 주로 상황이 받쳐만 준다라면 선행 주로가 좀 먹히는 상황이라면 2300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한 바퀴를 돌았죠. 그런 주로 상황이 받쳐준다라면 얘도 후차권에서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전력은 갖고 있다. 결국 2024년 그랑프리 대상경주의 챔피언 4번 글로벌 히트가 될 공산이 커요. 유력합니다. 이 녀석은 궁계 일학 저는 대가리로 보고 있고 후차권에서 나올 스나이퍼, 아메리카 골드, 스피드형 요런 애들이 2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7경주는 글로벌 히트 요 녀석을 세게 보고 있고요. 김혜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6경주입니다. 2000m 핸디캡 1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점핑을 감행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눈에 띕니다. 4번 아르쿠 투루스가 있고요. 7번 미라클 마린이 점핑입니다. 이 두 마리가 공교롭게 점핑을 출전하고 있는데 두 마리 다 선행형 각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쿠 투루스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라클 마린이 외곽에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난다라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어려워요. 결국 선행을 나가는 마필 한두만 살아남을 공산이 큽니다. 이 두 마리는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외곽에 있는 9번마 그랜드선, 지난 경주는 대통령배를 다녀왔는데 직전 경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난 경주는 잘라내고 8월 23일날 경주력을 봐야 되겠죠. 당시 경주력이라면 오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랜드선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번 마하타이탄, 이 녀석은 오늘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력이 이제 서서히 뭔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됩니다. 예전에는 선행도 나갔죠. 최근에는 이제 선행력 자체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오진 않는데 따라가는 선임력도 갖고 있어요. 오늘 게이트 조건 좋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이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복병마 배당 쪽에서는 마하타이탄이 일을 한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고,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녀석은 6번 캡틴 양키입니다. 죽었던 걸음이 다시 한번 살아났죠. 직전 경주를 통해서 소모치고 판타스틱맨 이런 애들에게 역습을 당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 녀석의 조시가 다시 한번 살아 올라왔다. 그리고 오늘 정계도 그렇게 어렵게 풀어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 내용에 이어서 한 번 더 밀어붙일 공산이 커요. 캡틴 양키는 이번 6경주에서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다. 얘가 축입니다. 6을 놓고 풀어가겠고요. 단아까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스피드형들이 상당히 많죠. 앞선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될 경주고 결국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결국 스피드 그리고 뒷심을 겸비해 놓은 마필들이 유리하게 경주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 4번 바로 다낭. 자, 오늘 이 녀석이 신급전이긴 합니다만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 따라가서도 여유가 나왔어요. 4연속 입상을 찍어냈습니다. 아직까지 복속률이 깨지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스피드 좋고 선임 능력 갖추고 있고 현군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돌파가 가능하다. 바로 다나은은 세게 보고 있고 결국 후차권에서 접전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9번 문화콜리데이가 직전 경주 입상 이후에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조교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연투까지 한 번 더 끊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번만 엑설런트 킨 핸디가 좀 올라 있어요. 요게 좀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선두권에 나서서 그대로 결승선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핸디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주목해보고 싶고 7번마 골드베르크 요 녀석이 복병이에요. 최근에 1400거리를 통해서 걸음에 대한 변화를 모색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오랜만에 1200 적정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말이고. 하지만 단거리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내포된 걸음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1400을 통해서 걸음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오늘 줄어든 거리 1200은 골드베르크에게도 기회는 찾아볼 수 있겠다. 결국 이번 8경주는 4번 바로 다낭 요 녀석은 중심에 놓고 풀어가야 되겠고 송재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일요경마 서울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도 제가 서울 쪽에서는 후반부에 모든 승부경주가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9경주 그리고 10경주가 A급 관리마, 11경주가 메인. 결국 후반부에 모든 상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 사연이 좀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후차권에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 살펴보겠습니다. 5번 JS 로드. 이 녀석을 단평을 좀 짓는다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이게 이 녀석의 핸드입니다. 인기마로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복병마로 팔린다라면 무조건 세게 봐야죠. 그런데 인기마로 팔릴 때는 최근 이 녀석이 보여주는 그 행보에 대한 핸디, 요거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결국 인기마로 쏘는 놓고 칠 녀석은 아니에요. 후차권에서 안고 가면 되겠고, 10번마 블랙모션은 이번에 재검을 받았어요. 기대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재검 때 모습은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능력 그대로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2번만 문학이글. 승급 이후에 직전 경주를 통해서 첫 번째 변화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력은 안정감이 떨어지는 녀석이죠. 연속적으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녀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에 대한 파트너, 뿌리 쪽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고, 8번만 나인이글. 직전 경주 입상을 끊어냈습니다만 강단형 마필은 아니죠. 연투까지 간다?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놓고 칠 마필은 아니에요. 후차권에서만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마리인데 얘네들이면 충분해요. 오늘 제가 놓고 치는 대가리, 이 녀석에 대한 내용과 사연이 중요합니다. 충마 오픈합니다. 7번 라운드 퀄리티예요. 얘를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이 녀석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1년 전으로 한번 가야 돼요. 작년 2월달. 이 녀석이 당시까지 굉장히 조시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마음을 먹고 스포츠 서울회에 출전을 시킵니다. 그 경주에 나가서 이 마필이 조시가 완전히 꺾여요. 당시에 인기도 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바로 이어지는 경주를 코리안 오쿠스로 갑니다. 이미 마필 조시가 꺾였는데 오쿠스까지 나가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맛이 가버리죠. 한마디로 이 녀석은 대상 경주 2번의 그 경주를 통해서 마필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마필은 일주에서 어쨌든 간에 살려놔야 돼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이 녀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얘는 1200이라는 거리를 꾸준하게 출전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1200도 출전했다. 1400도 출전했다. 또 1200으로 돌아갔다. 1600도 출전을 했다가 그리고 최근엔 1800, 1800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까지 계속해서 거리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녀석.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직전 경주 적정거리 1200에서 변화를 보인 겁니다. 얘는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은 사람들의 눈에도 금방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배당이 좀 물려있죠.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들은 입상만 끊어내버리면 바로 인기마로 올라가 버려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배당을 잡아볼. 7번 라운드 퀄리티. 제가 내용과 사연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이번 경주 아낌없이 한 번 더 다이렉트 승부입니다. 7위 대가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경주 10번 블랙모션, 5번 JS 로드. 자, 얘네들 쪽에 먼저 주력 막건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2번
그리고 8번까지는 단신권. 정말 그동안에 재기를 위해서 상당히 정성을 들인 7번 라운드 퀄리티. 드디어 살아났다. 얘가 축이고 머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는 라운드 퀄리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김태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3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A급 관리마 승부입니다. 9, 10, 11까지 메인 승부까지 후반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제가 관리마 승부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가죠. 저희 회원님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제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정도 내용이 있는 경주고요. 그런 녀석을 놓고 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노리는 A급 관리마 이 녀석의 내용을 좀 보면 조교 내용, 준비 내용이 확실히 좋아졌다.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출전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 녀석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교를 세게 시키고 조교 강도를 올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조교 내용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스태미너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번에 그런 조교 내용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드디어 승부를 위한 확실히 담금질을 끝내놓고 나옵니다.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로 좋았던 적은 없어요. 정말 베스트입니다.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조교 내용을 다 소화를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승부를 던지기 위한 전략까지 정확히 맞춰놓고 상대들까지 정확히 골라놓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전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를 고민하지 않고 A급 관리마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그만한 결과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만 자신 있게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A급 관리마 승부입니다. 복병마하고요. 배당도 좋습니다. 세게 승부 봐야 되겠죠? 관리마 승부 결과까지 꼭 메이드를 하고 메인 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000m 핸디캡 2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후반부 서울 9, 10, 11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오늘 메인 승부 여기까지 이제 클라이막스가 한번 될 것 같은데 역시 이번 경주도 제가 좀 사연이 있는 그런 녀석을 놓고 단도리를 좀 칠 겁니다. 메인 승부의 대가리 패턴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오랫동안 승부를 접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패턴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제 데이터 안에 전부 다 수록을 해놔요. 패턴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고 돌다 보면 그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요. 제가 오늘 노리고 있는 메인 대가리는요. 지난 9월 달에 패턴에 대한 변화가 나왔고 직전 경주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런 패턴에 딱 맞는 그런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패턴에 나와 있는 수록이 돼 있는 저장이 돼 있는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한 타임 건너뛰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그런 배당이 물려있고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속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승부를 볼 겁니다. 여기서 결정을 지어버릴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마련해 놓은 메인 승부. 제 패턴에 정확히 걸는 녀석이 대가리고 축입니다. 일요경마 매조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11월 월말 경마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다들 뭐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잘 하겠고요. 이제 12월 돌아오는 2024년 마지막 달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부산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